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송편도 잘 드시고요. 예, 이번 추석은 좀 특별했죠. 전 국민들이 성묘를 자제하고 또 귀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종식시키기에 그야말로 한 마음을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판인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외교부 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CNN21에서 외교부 장관 남편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바로 살아보기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이사장과 함께 논점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추석 인사를 드려야죠. 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추석이 그것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외람됩니다만 사실 추석이죠. 선조들 좀 찾아보는 거, 선산 찾아보는 거 외에는 좀 자녀들이 많아지고 군대를 가거나 조카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귀찮죠 사실. 이제 올해는 어떻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찾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는 많은 분들이 자제했죠. 선소만 좀 조용히 다녀봤습니다. 정부에 적극 동참하셨네요.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어디 추모관에도 제가 아버님 뵈러 갔는데 이제 7월달에 천국 가신 아버님 뵈러 갔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인께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에 이렇게 국민들이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애교부 장관, 강경화 애교부 장관의 남편, 이제 이일병 전 교수, 그러니까 명예교수 교수니까 요새 명예교수가 자, 이거 내 삶을 찰 자주가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조금 이렇게 좀 논의시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으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좀 곤혹스러워하고 또 즉각 사과까지는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라고 하는데 내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눈높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평이 그래도 우세하는 편입니다. 여론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전국이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구나 가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두일병이 문제입니다. 두일병? 예. 두일병이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이 두 일병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서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두 일병 일이 터지니까 민주당에서 즉각 강경화 장관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서일병 쪽에 그 추미애 장관한테는 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난 진짜 궁금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제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경우는 이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여전히 아직 검찰 개혁이 마무리가 덜 됐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지냈다라고 하는 무게감 이런 거 있죠. 그러나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과 동시에 이제 장관이 발탁돼가지고 이제는 사실상 갈 때가 됐습니다. 언제 갈 것이냐 날짜만 남았지 사실상 갈 때가 됐어요. 지금 세 분 있죠. 쭉 장관 지금까지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제 막바지 왔는데 이제 전국이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즉각 당에서도 성명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방구 좀 구체적으로 논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방금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야당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도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시간만 남겨둔 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 남편의 어떤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나도 갈 때가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맨날 외국 생활하느라고 남편을 제대로 챙기도 못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
장관의 서일병과 이일병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일병 교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삶을 양보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민주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배우자가 장관이거든요. 장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입국부터 해외여행까지 관리하는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무부도 이렇게 있지만 부인에 대한 배려는 요만큼도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죠. 사실상 이제 강경화 장관이나 이일병 교수나 두 분 다 사실 공인입니다. 어찌 보면 명예교수도 그렇죠. 공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굉장히 중요한 부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뭐 외국과 관련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 때문에 나는 나갔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가끔 이제 그것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한번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생명권을 뛰어넘는 기본권은 없습니다. 생명권을 뛰어넘는 기본권. 예. 그냥 나 혼자 그냥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산이지요. 적어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리고 국가가 이러저런 이유로 뭐 외국 간의 어떤 출입을 자제하고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단지 기본권을 조금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담보를 하고 이 엄청 시기에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홍인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역지사지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자유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해외여행 하고 싶은 자유의지를 다 지금 젊은 지금 신혼 커플들이 다 지금 자제하거나 미루었거나 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의지는 이렇다 치고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의 지금 가족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요건 자체가 외교부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인 중에 공인에 속하고 있는데 나는 나대로 따로 놀기 국밥. 이거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여당의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병욱 전 국회의원 얘기를 했어요. 또 거기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병욱 의원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술을 우리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강경화 장관이나 예를 들면 이일병 교수나 우리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오히려 이런 거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렇죠. 비교로 할 상대가 따로 있는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든지 그 당직자들이 어떤 논평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수준에 맞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추어서 논평이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 대상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느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도 뭐 송구하다 사과한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지금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은 멘트 자체의 품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국민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인데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탁 걸렸냐면 가시가 걸린 것처럼 오래전에 계획했던 거라 말릴 수가 없었다. 우리 오래전에 계획했던 거 다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혼례식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더구나 또 이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 두 사안을 놓고 보면 일생일대 두 가지 사안, 혼례식이나 장례식이나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가장 엄중한 상황들인데 그것을 다 자제하고 억제하고
국가의 요구에 응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일반 자연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공인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적어도 언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3-4-1음, 3-4-1행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본다라 하면 그 장관은 표본이지 않습니까? 표본.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바라보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저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도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가정에서 이 일이 분명히 회의도 붙였을 때고 불근했는데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꺾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요, 참 비유가 그런데요, 장관이 남편이었으면 여자 아내의 그 해외여행을 꺾을 수 있었을 건데, 물론 이제 성차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 해외여행 많이 하고 뭐 남편을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한, 워낙 공무가 바쁘니까 그런 남편의 어떤 자유스러운 삶을 어느 정도는 지금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섣불렀다. 요트 여행 장관 수행하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그런데 배려 자체가 조금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많이 벗어난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강경화 장관이나 이일병 교수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얘기죠. 자, 레임덕이 오지 않았고 그러한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몸을 조심하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심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건 조심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좋으신 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미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이미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 말씀에 견주해서 본다라고 하면 공기가 지금 해이해졌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는 저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낙연 당대표죠. 전 총리 있을 때 몇 번 그 공기 잡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 당부도 하고. 그런데 총리의 논평도 없고, 사실 따로대로 그냥 각 파티의 수장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듯한 아주 벌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진중권 교수죠? 예. 진중권 교수. 그건 좀 너무 구실해져 올드한 생각 아니냐.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상 아까 모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강경화 장관은 이제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외국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일병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로 쭉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개 부부가 거의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떨어져 산 기간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도? 예.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견주어 보면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코로나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깊게 했었더라고 하면 이것을 피해가고 마음껏 여행도 즐기고 요트도 하고 2억짜리 사면 어쩌고 3억짜리 사면 어쩝니까? 카리비아를 가건 대서양을 가건. 그러니까 자, 물론 위법 불법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그 시사 논평입니다. 시사 논평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니까 불편한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자가 일부러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측면에서 지금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또 시사평론가인 우리 김범태 박사님 또 생각은 어떠신가. 국민 여론에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론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종식을 그렇게 바라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날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에 참 고향 찾기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 개천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단체에서 거리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제어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그 제어를 과정에서 산성까지 썼어요. 이제 산성을 쌓습니다. 제인 산성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법원의 판결로 결정으로 이러저러한 형태의 집회만 해라라고 허용을 했단 말이죠. 말도 잘 들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또 뛰어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 때문에 이제 과거에 명박산성을 쌓듯이 이번에도 이제 제인산성을 쌓는데, 역사가 돼서 참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강경화 장관 남편의 일병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일병 구하기에 나서는 듯 행보를 보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병 구하기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진솔하게 적어도 제인산성을 쌓으면서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적 의지를 모았던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의 공인들은 신중했으면 신중한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감이죠.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부족하고 또 배려가 많이 부족하고, 이 배려는 부인인 그 장관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려죠. 국민이 지금 같이 지금 숨죽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 가면은 혹시나도,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제일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백 번 생각해도 생각이 조금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또 거칠 거란 말이죠. 예. 거기서 자기 업무를 다 보고 또 오게 되면 또 여기 가서 2주간의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의 여유죠. 적어도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이제 좀 어떤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제 이미 이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아직까지 그분의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뭐 얘기를 입장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을 눈높이에서 좀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개인의 탓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실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기대, 또 국민의 수준, 국민의 부흥, 국민만 섬긴다라고 하는 위정자들이 사실 언행이 말씀처럼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서 상실감, 화보다도 이제 넉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좀 국민을 다시 한번 섬기는 자세로, 또 낮은 자세에서 제발 좀 초심 잃지 않기를 우리 정치인들이, 또 그리고 정치인 또 가족들이 함께 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멕시코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시죠? 멕시코 대통령 지금 그 호화스러운 전용기 다 지금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침묵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